네, 세계보건기구가 소시지나 햄, 베이컨 등의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붉은 고기 역시 2급 발암물질로 분류됐는데요. 육류를 당장 끊어야 하는 건지 궁금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나건 식품공학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발표였습니다. 가공육이 1급 발암물질로 분류가 됐는데 그 처음이죠? 네, 처음입니다. 네. 사실 논란이 된 것은 꽤 오래됐는데요.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죠. 네. 자, 이번에 발표를 한 단체가 WHO 산하 기관이 국제암연구소인데 공신력이 있는 단체인가요? 네, 그럼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발암물질 유무를 판정해주는 기관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발암물질로 뭐 분류가 된 담배나 술, 뭐 성면 이런 것도 이 단체에서 분류를 한 거군요. 네. 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담배, 술, 성면, 비소와 같은 지금 분류로 들어갔습니다. 소시지와 햄 등 가공육이 1급 발암물질로 분류가 됐는데 이게 정말 그렇게 위험한 물질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사실은 첫 번째 이제 고쳐야 될 게 이제 1급 하는데 1급이 네. 아니고 1군입니다. 1군이요? 네. 어떤 차이가 거기서 있나요? 분류하는 것은 발암성이 구체적으로 입증이 되었다 할 때는 1군, 의심이 된다 할 때는 2군, 유의성이 아직 없다 할 때는 3군이나 4군으로 분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1군으로 포함됐다는 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리뷰 결과 그게 발암성 물질로 확인이 됐다는 이야기지 독성이 강하다, 발암 능력이 강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굉장히 발암성이 강한 물질도 실제 쓰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런 물질의 인과관계 밝혀지지 않으니까 네. 1군에 포함될 수가 없는 거고요. 햇빛이 1군 발암 물질이고 먼지가 햇빛이요? 그럼요. 3대 발암 요인을 갖다가 술, 담배, 햇빛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젓갈도 1군 발암 물질에 돼 있고요. 그러니까 자체가 1군에 포함됐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그것이 확인됐다는 뜻이지 그것의 발암성이 독투가 강하다라고 물론 발암성이 있으니까 입증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 네. 뭐 1급 이렇게 표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1군으로 분류하는 게 맞습니다. 네. 자, 이게 근데 가공육이 여기에 포함이 되면서 이게 육류 자체가 문제인 건지 아니면은 아무래도 가공이 된 육류이기 때문에 가공 단계에서 어떤 첨가물 때문인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담배를 가장 큰 발암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담배에서 어떤 물질이 암을 일으키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암을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죠. 어. 그러니까 가공육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첫 번째 소금을 넣고 거기에 발효를 하고 네. 스모킹, 혼연을 하고 하는 과정 자체가 전부 다 사실은 위험 요인을 증가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젓갈 자체는 생선이고 소금 넣고 발효를 시켰는데 발효를 시킨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은 성분도 생기지만 필요한 네. 같이 안 좋은 성분도 생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고기를 구우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아시는 것처럼 네. 고기 자체에도 사실은 발암 요인이 있는데 그게 또 농축되는 과정, 그런 처리 과정에서 그런 함량이 증가됐다고 봐야 되는 거지 우리가 발암 물질을 넣을 가능성은 없는 거죠. 네. 자, 근데 얼마나 섭취함이 위험한 건지도 궁금한데 이게 국제암연구소에서 양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까?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그 논문 결과 50g 정도를 매일 같이 먹으면 1년에 18g 정도, 18kg 정도겠죠. 네. 그거 먹으면 그 대장암 발생할 확률이 18% 정도 증가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매일 50g이요. 네. 이 50g 정도면은 보통 양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뭐 보통 계란 정도 생각하면 될 건데요. 아, 한 알 정도요? 예. 네. 그렇게 보면은 많지 않은 양 같은데요. 사람은 그렇게 항상 일정하게 먹는 것보다는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네. 그것도 굉장히 많은 사람 작게 먹는 사람 찾기 때문에 그 양 자체는 그렇게 작은 양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실 요즘 가공육을 좀 많이 즐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섭취를 하고 있나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작게 먹고 있는 나라죠. 뭐 그래서 가공 자체는 4.4kg 그 정도로 네. 먹고 알고 있는데요. 외국에 비하면 거의 뭐 한 고기 자체 섭취량은 2분의 1 정도 되고요. 가공육 네. 섭취량은 한 5분의 1 정도 될 겁니다. 그럼 지금 먹는 저 정도의 양은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나요? 충분히 괜찮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50g 먹었을 때 18% 증가한다 그러면 10g 먹었으면 그것이 5분의 1이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하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험성은 갑자기 쑥 줄어들어 가지고요. 네. 그 의미를 찾을 필요가 없을 정도까지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먹는 양을 줄이면 줄일수록 더 좋은 거겠죠? 그렇죠. 뭐 사실 저희가 이제 과식으로 인한 비만 문제도 있고요. 네. 저희가 육류가 아무리 봐도 그 식물성에 비해서는 그 환경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그만큼 많은 자원이 투하돼서 개발하니까. 그래서 환경을 고발하거나 미래에 있는 후보선을 생각할 때 네. 뭐 기왕이면 기분 좋게 먹고 적게 먹어주면 훨씬 좋은 거겠죠. 네. 자, 사실 이번에 그 국제암연구소 발표를 두고 여러 가지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담배와 뭐 같은 동급으로 봐도 되느냐, 이 문제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동급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담배 자체는 발암 요인의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까지 가장 큰 발암 요인이고요. 네. 알코올은 3% 정도 차지하고 모든 식품을 다 합하면 30% 정도 요인이 됩니다. 과식으로 인한 문제, 그 중에서 이런 가공육의 문제, 뭐 이런 그 원래 고기의 문제, 거기에 있는 고기의 뭐 곰팡이 오염물질이라는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합해서 30% 정도이기 때문에요. 네. 자체가 그냥 확인됐다는 뜻이지 자체가 뭐 같은 레벨의 똑같은 위험이다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죠. 네. 이번에 사실 가공육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붉은 고기 자체도 그 발암 물질로 분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모든 식품은 양면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물도 많이 먹으면 위험하고요. 네. 그래서 그 단백질 자체도 사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네. 뭐 알러지, 아토피를 일으키기도 하고 뭐 거기에 그 붉은 고기 같은 경우는 그 빨간색을 내고 있는 게 철분이거든요. 네. 철분이 많다는 뜻이고 철분 자체는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그게 없으면 빈혈이 되니까 성분이지만 산화를 촉진해서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네. 또한 자체가 암세포라든가 세균에 가장 중요한 영양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증식 영향이 좀 줍니다. 그러니까 네. 절대로 과할 필요가 없는 영양 성분이죠. 그래서 모든 성분은 과하지 않게라고 생각하셔야지 자체가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불편한 네. 것 같습니다. 뭐 조금 전에 화면으로도 나왔습니다만 소, 돼지, 양, 말, 염소고기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닭고기는 괜찮나요? 닭고기 소비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서 꼭 암 발생률이 감소하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네. 그 최근에 보면 우리가 항상 표준체중이 건강하다고 돼 있는데 네. 오히려 과체중이나 비만이 오래 산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어가지고요. 체중이 증가하면 질병 요인도 증가하지만 질병에 견디는 힘도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식품을 갖다 딱 단정지어서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매우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그동안 고기를 먹으면서도 탄 부위를 먹으면은 뭐 직장암에 걸릴 뭐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탄 부위는 좀 제거하고 먹는 분들이 많았는데 신선한 고기 자체도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저희가 불필요하게 많이 먹는 것은 무조건 뭐 일단 환경에도 문제가 되고 자기 네. 몸에도 흡수시키는 부담이 되는 거고요. 네. 실제로 이제 그 암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증가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절반 이상은 사실은 노화 현상에서 해결돼야 되는 거고요. 노화의 주범이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나오는 활성산소입니다. 어떠한 음식을 먹든 간에 많이 먹을수록 그 활성산소는 많이 나오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라도 꼭 과식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그 먹는 양을 줄일 수 없다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뭐 쪄서 먹는다거나 먹는 그 조리 방법을 달리하면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이제 맛에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는 네. 가장 사람이 하기 힘든 게 맛에 대한 통제 같습니다. 뭐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사람 많지만 음식에 네. 대한 욕망을 줄일 수가 있나요? 맛있는 음식에 대한 욕망을 줄일 수가 있고 근데 사람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욕망 중에 하나가 구운 향, 고소한 향에 대한 욕망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다른 걸로 대체해서 채우지 그걸 줄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굳이 더 먹을 필요는 없겠지만은 네. 그걸 억지로 자기한테 참으면 참을수록 욕망은 폭발하기 쉬운 거라서 네. 자연스럽게 자기 스스로 통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건강을 위해서 채식하는 분들 많은데 그렇다면 답이 채식밖에 없는 걸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한국인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채식이 많은 나라입니다. 네. 섭취량이 가장 많은 건데 지금보다 더 많이 먹는다고 해서 더 건강해질 것인가? 이건 상당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식은 사실은 야채 같은 경우는 95%가 물입니다. 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먹으려면 굉장히 많은 양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균형 있게 잘 먹고 건강한 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게 오히려 더 문제라고 봐야죠. 네.
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또 발표된 내용 가운데 약간 충격적인 내용이 그 가공육에서 사람의 DNA가 발견됐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제조 과정에서 어떤 불순물이 섞인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겠죠. 사실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PCR 방법에 의해서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증폭해서 유무를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양인지까지 항상 양이 중요하고 양의 문제인데 양을 말하지 않고 선정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먼저 말한다는 것은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번에 나온 그 결과는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냥 뭐 특별하게 문제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